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머신 채널 더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것입니다. 즉 포스트 프로세서란 CAD에서 CAM으로 모델링을 하고 가공 설정을 했을 때 NC 코드, 즉 G 코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건지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원CNC는 사용자가 포스트 프로세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그 기계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포스트 프로세서를 어떻게 수정하고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 현재 디폴트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원CNC를 처음 설치하고 나면 디폴트 포스트라는 걸로 설정이 되는데, 이걸 사용자 기계에 맞게끔 편집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작 기계를 선택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넣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하단에 보면 환학 표준 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원CNC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선택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누르고, 자, 사용 포스트 또는 새 포스트라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기존의 포스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새로운 포스트라는 걸로 해가지고 새 포스트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학 포스트, 환학 표준, 환학 15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해서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환학 15에 대해서 자, 몇 가지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일반, 좌표, 포스트 포맷, 순번호, 멀티, 다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일반에 들어가 보면 모달 출력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좌표계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좌표계를 내가 항상 표시하고 싶다 했을 때는 좌표계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G코드, 예를 들어 모달이니까 G코드를 모달 출력 형식이니까 얘를 체크를 안 하면 G코드가 무조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가 선택이 되면 만약에 위에 G01이라는 코드가 나왔을 때 그 하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달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선택이겠죠. 이거는 피드와 회전 속도를 계속적으로 출력할 건지 말 건지. 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선두에 한 번만 S값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출력이 안 되겠죠. 그 속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공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원어 보관법에서 증분 IGS 절대 반지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증분 IJ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절대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그램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학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증분 IJ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표계 행식은 절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증분은 아주 오래된 기계들인 경우에 증분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현재는 그냥 절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어 보관법에서 등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원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홀을 점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호를 점선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 이때 쪼갤 때 얼마만큼 정밀도로 쪼갤지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자, 기본 포맷에서 절삭 이송 속도를 소수점을 없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축 회전 속도도 소수점이 없는 걸로 정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반 같은 경우 소수점이 필요하니까 소수점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밀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최고 이송 속도가 얼마인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급속 이송 속도를. 예를 들어 내가 그 G01로 갈 때 최대 10,000 이상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하게 되고요. HS 고속 진입 퇴출 점선의 개수라는 게 있는데, 요건 좀 이렇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어 반경의 최대
다음에 원어 반경의 최소값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거보다 작은 거나 더 큰 거는 점선으로 나오겠죠. 점 데이터로. 기준은 요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 자, 절삭 속도도 제한할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절삭 속도를 절삭 속도를 얼마큼 제한할 건지를 할 수가 있고, 이건 급속이고 요거는 절삭이었어요. 자, 그냥 이건 뭐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기계가 나사선 회전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게 보통 요즘 나온 기기들은, 그러니까 최근 뭐 1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헬리컬 기능 같은 거. 자, 요런 기능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헬리컬 기능이 있다면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 옵션, 옛날 기계들은 옵션이었으니까 없는 거는 체크 빼시면 되겠죠. 자, 하이드라인을 쓸 경우에 주성문을 요걸로 쓸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환학을 했으니까 요건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NC 코드 간격 띄, 우리가 NC 코드가 출력이 쭉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간격 칸 띄우기, 간격을 띄울지 말지. 자, 이거를 오프하게 되면 데이터량이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요즘은 사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ON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때 하나, 요걸로 지금 선택했으니까 요걸로 확인하고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한번 아까 저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포켓 모양의 코너 반지름이 뭐 10이 있는 포켓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포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포켓 가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보면 HS 포켓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하이스피드 포켓이라고 하는데, 안쪽 걸 선택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 누른 다음에, 자, C 파일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C 파일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 조건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겠죠. 요걸 이제 템플릿 기능이라고 하죠. 자,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잠글 수도 있고. 자, 일단 포켓 가공을 한번 쭉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해서 선택을 닫힌 걸로 해서 요걸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전 요게 아까 그 포스트에서 얘기했던 헬리컬 진입,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자, 여기서도 필요에 따라서 NC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다음 마치.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 포스트, 여기서 이제 툴 패스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공구 경로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이 툴 패스가 도면 성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회전해서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포스트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환학 표준 포스트인데 15로 바꾸시고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여기 기계가 나사선 회전 기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되면 기계에서 이렇게 헬리컬 기능이 되면 요걸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헬리컬 기능이 되면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이게 정면도에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보기 모드가 나오고요. 정면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정면도에서 보면 R로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R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긁지 않으려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싹 돌면서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샥. 그죠?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요게 이제 점 데이터로 생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게 이제 점 데이터인데 봐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거의 개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거를 여기서 해요. 이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게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요게 적으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본 디폴트 값이 24개인데 필요에 따라서 50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툴을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 여기에 보면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일직선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이전에 뽑았던 툴 패스였고요. 지금 이제 50개로 해가지고 했을 때 더 이렇게 나눠진 걸 보고 24개에서 50개로 하니까 더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더 부드럽게 내려가게 하려면 한 50개 정도 사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요거 빼고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저 이전 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 백플로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백플로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공구 경로 고정을 누르면 백플로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공구 경로를 이렇게 툴패스 경로를 이렇게 도면화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부드럽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요것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들어가서 보면 요거의 개수를 그걸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좌표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좌표기에서 좌표기 생성에서 항목 간격 간격은 얼마큼 할 건지 소수점 자릿수는 몇 개로 할 건지 정의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넣어보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변하지 않네요. 자, 소수점 자릿수는 3개로. 뭐, 우리가, 나노 가공기 같은 경우는 4자리, 5자리도 되죠. 그때는 뭐, 자릿수를 더 늘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부호를 사용할 건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건지, 또는 말 건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소수점 값을 표시할 건지, 소수점 뒷자리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정의할 수 있고요. 소수점을 읽어올 건지 말 건지 이전 소수점이 같다면 불러오고 아니면 안 불러오고. 자, 소수점 옵션은 항상 또는 소수점을 이렇게 쉼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쓸 수도 있고요. 필요시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시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항상 사용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자, 배율값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몇 배로 사용할 건지를 말 그대로 그냥 배율이에요. NC 데이터가 1이면 1대2 하면 2배로 커지겠죠. 그 배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점 위치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배율에서 만약에 값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해서,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건 로터리 테이블의 오축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요 정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스트 포맷에서 어떻게 포맷을 만들 건지가 중요한데, 자, 포스트 포맷에 가시면 대입과 추가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포맷 종류가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가 있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항상 시작할 땐 시작과 종료가 있고 공구 교환에 관련돼서 시작과 종료가 있어요. 그죠? 자, 이 포스트 포맷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작업해야 될 게 시작과 종료,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를 항상 먼저 하게 되죠. 자, 시작과 종료를 눌러봤어요. 자, 항상 처음에 퍼센트가 들어가죠. 자, 우리가 G코드에서는 선두에 시작할 때 퍼센트가 들어가고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안에 주성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주성문이에요. 여기 프로그램명, 다음에 제품, 그러니까 파트, 그러니까 제품의 파트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노틱스, 요거는 이제 공구라든가 뭐 이런 거. 공구 목록은 툴 여기 썸머 이렇게 있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요게 어디에 있냐면 프로그램 타이틀을 이렇게 나오죠. 필요에 따라 저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자, 퍼센트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프로그램 타이틀, 그룹 타이틀이죠. 이렇게 쭉 넣게 되면 그룹에 대한 타이틀이 나와요. 이 그룹에 대한 타이틀은 요 앞에 선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던 건데, 자, 타이틀도 있고
프로그램 번호도 지금 프로그램 번호 나오죠. 요 뒤에다가 넣고 싶으면 이렇게 띄고 추가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현재 시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제품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 이름과 경로도 물론 넣을 수 있고요. 권한이라는 것도 있고, 만든 시간, 마지막 변경, 원CNC 버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룹 메모, 공구 리스트 목록, 공구 리스트 목록에 툴, 썸머리라고 나오죠.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작물의 블럭 크기도 넣을 수 있고요. 테이블 위치도 넣을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일단은 필요 없는 건 좀 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 뭐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뭐 G40, 49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음에 그냥 고속가공 모드를 오프 시키는 거, 다음에 J 원점 G91, Z0로 J 원점 이동하는 거, 다음에 절대좌표 X0, Y0로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끝날 때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냥 대충 보니까 뭐 여기 절삭류 꺼지고요. 그죠? 고속가공 모드 오프 시키고 G30, J 원점에 현재점에서부터 Z0로 가고 요거는 Y0로 가고 이렇게 Z가 빠지고 M30으로 끝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수정을 하는 게 공구 교환 포맷을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공구 교환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Y 값, 그죠? 요 X, Y에 대한 값, 다음에 안전거리, 급이성거리, 공구번호, 다음에 공구 교환.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번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공구 교환인데 이걸 한 번에 정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따로따로 T 번호를 정의했지만 공구 교환에서 T 번호를 여기 자동으로 집어넣고 뒤에 M06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죠? 그럼 M06을 여기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사용자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수정하셔가지고 요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TC가 뭔가 보려시면 쭉 이렇게 들어가시다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TC 코드가 요거구나. 요 안에 조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대괄호 열고 닫고는 여기 공구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M06이 나온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기 공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끝나고 나면 대기 공구 들어가 하려면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대기 공구를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 뒤에다가 주성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대기 공구가 들어간다는 걸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ny next 아이고 한글이네요. next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틀렸어요. OOL 소문자가 되는 게 최근 거는 소문자 되지만 옛날 건 안 되니까 소문자 빼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공구 길이에 대한 거 옵셋, 다음에 공구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필요하시면 여기 공구 교환하고 이 공구에 대한 설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는 공구 교환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문 이미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주성문을 해서 이걸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겠죠. 공구 메모도 넣을 수 있고요. 다음에 절대좌표 여러가지 이렇게 쭉 넣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공 설정하다 보면 절삭률을 선택하게 되죠. 그 절삭률에서 넘버 1, 2, 3, 4가 있는데 1은 여기서 코드를 이미 지정하시면 되겠죠. 넘버 2는 우리가 보통 에어로 정의를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어 코드 값이 다르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에어를 32로 써. 이렇게 하면 32로 적용이 되죠.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핀들 절삭류 오프 이렇게 들어갔고요. 스핀들 정회전, 역회전. 자, 시작 코드, 확장 코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공구 CV1 옵션. CV1이 4개가 있고 2가 4개가 있고 3가 4개가 있죠. 요것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쓰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자, 포켓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포켓을 만들었는데 얘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더블 클릭 다음에
작업 공정 편집. 자, 작업 공정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전에 절상류 넘버 1, 2, 3 이렇게 넣었지요. 자, 절상류 넘버 1. 이건 요게 이제 M08, 요건 넘버 2 에어인데 32로 정의했어요. 그럼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에어라고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름은 여기다 에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선택해서 쓰면 되지만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아까 그 포스트에서 정의를 하시는 거고요. 금방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 V1부터 4까지 있죠. V1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자 이미지로 넣을 수 있어요. 커스터머라고 돼 있죠. 커스텀 1, 2, 3, 4로 돼 있는데 에디터 들어가서 이거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기계에 어떤 특별한 M 코드 값이 있다면 그걸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이름을 넣으시면 돼. 예를 들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예를 들어 에디터 들어가서 공급 파손 검출, 공급 파손 검출, 그죠? 자, 요거는 예를 들어 공급 길이 검출, 이런 식으로 코드가 400번, 300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여기다가 뒤에다가 M400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M401 이런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나 이번 공구 교환하면서 공구 파손 검출을 넣고 싶어 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코드 값을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 400이라는 또는 V1부터 4 네 가지 코드 값을 공구 교환할 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이 값들이 어디 있냐면 자, 포스트 프로세서 편집에 들어가서 아까 포스트에서 공구 교환해 보면 쭉 여기 CV1, V1이라는 거 있죠. 네 가지 조건. V1에다가 값을 넣으시면 돼요. M400 얘는 M401 그럼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시작에 넣을 수도 있고 끝날 때 넣을 수 있어요. 조건을 내가 공구 교환하고 교환하고 나서 쭉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아까 검출을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딱 넣으면 M400이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사용자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특히 M코드나 G코드 옵션을 많이 쓰는 경우 공구 측정기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다음에 예를 들어 프로브 같은 거 할 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포스트 포맷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으시면 다 되는 거네요. 자, 급이송 그 포맷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G코드가 들어가죠. 여기에 급이송 하니까 G코드가 있고 G00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다음에 X값 다음에 Y값 Z값 요거는 4축 5축이에요. 4축 5축 그죠? 자, 이렇게 안전거리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죠? 자, 시작 마지막 안전거리 급이송 안전거리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G01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4축 5축 피드도 들어가고 다음에 회전 속도도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 자, G01에 쭉 이렇게 보면 좌표계도 있고요. 다음에 길이 옵셋도 있고 공구 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절상류도 있고 요걸 다 맞춰서 이렇게 쭉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G02 회전에 관련된 부분 똑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특별하게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면 저게 있어요. 뭐냐면 사이클. 자, 짧은 구멍 사이클 같은 거를 또 이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름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짧은 구멍, 다음에 보링, 이거 말고 89도 있다 쳐요. 예를 들어 88,
뭐 보링 사이클 중에 88이 있으면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불러와 가지고 그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사이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사이클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클 추가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88번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사이클 추가 해가지고 G88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한글로 보링 사이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이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보링 사이클. 그죠? 자, 여기다가 원하는 사이클 시작과 중간 종료값을 넣었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보링 사이클 중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복사 해가지고 여기 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중간에도 뭐 들어가는 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좌표 이동 값들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표 모달이 있으니까 위에서 값이 나오고 그 밑에는 XY 좌표값만 나오면 쭈르륵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좌표값이 들어가겠죠. 마지막 끝날 때 사이클 취소 같은 명령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 환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이거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블라블라블라 뭐 어떻게 사용자 어떻게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에 보면 복귀 모드, 증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대로 쭉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없는 조건들은 또 여기서 대입과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 막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 넘버 5에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추가하면 또 추가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일단 한번 드릴 사이클 한번 보링 사이클이라는 게 있나 문제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순번호. 자, 순번호에 가셔가지고 순번호 앞에 접두사가 뭐 n이라는 게 있으면 n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아이고 한글이네. n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 순번호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시작은 얼마부터 증분은 얼마까지. 자, 첫 번째 뭐 순번호 사용 안 함으로 해놨네요. 자,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시면 되겠죠. 뭐 사용 안 할 거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접두사가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해놓고 뭐 멀티 다축은 4축과 5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굳이 건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이 몇 개인지 소수점 개수가 몇 개인지 정의하시고 뭐 그 외에는 여기선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축이나 또는 5축인 경우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그때 설정이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클도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확인 누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원을. 자, 하나, 둘, 셋, 넷. 자, 사이클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드릴링 사이클이 하나 있죠. 다 사이클 가셔가지고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이름 블라블라 주시고요. 조건 만들어 주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기계 고정 사이클 다음 했더니 쭉 나오죠. 여기 보링 사이클이라고 있네요. 그죠? 여기 조건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조건이 만약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겠죠. 근데 조건 없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마치. 자, 뭐가 되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환학 15 포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NC 코드 저장. 자,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새 파일이라고 정의가 되네요. 자, 했더니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과 뭐 마지막 종료할 때 조건값을 넣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링 보보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있네요. 88. 그죠? 있고 이렇게 값이 나오고 블라블라블라 중간에 좌표 나오고 블라블라블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 그대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요 포켓 한번 뽑아 볼게요. 포켓에서 자, 우리가 작업 공정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아까 요거 선택했었죠. 요거 선택도 에어도 이렇게 에어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냥 마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포켓을 플러스 NC 코드 출력. 다시 한번. 자, 포켓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작업 공정명 나오죠. 그리고 프로그램 번호 있고요. 프로그램 번호에다가 뭐 1004라고 정의를 하시면요. 이 프로그램 번호대로 저장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NC 코드 저장해서 저장을 딱 하시면 새 파일에서는 새 파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1004라고 표기가 되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T 하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까 에어 선택했는데 그게 32번이 출력이 됐죠. 그죠? 자,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쭉 가가지고 끝날 때 M400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설정에 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요거 값을 한 50 정도로 넣으시는 게 낫고 기계가 나사선 회전 기능을 지원하는 걸로 정의하시면 되고요. 원형 보관법을 쓰시면 되고 좌표계선 이렇게 요 정도 사양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포스트 포맷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이클을 만들거나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의할, 이건 지금 지워버릴게요. 여기서 정의할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시작과 종료, 내가 갖고 있는 기계에 맞춰서 시작과 종료를 좀 정의해 주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공구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여기서 좀 정의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기계로 딱 넘겼을 때 기계에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스타트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작업 공정 편집에 들어가셔서 필요에 따라서 절삭류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에어를 쓸 건지 또는 절삭류를 쓸 건지 필요에 따라 기계에 맞춰서 코드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더 추가로 옵션을 넣고 싶으면 M코드에 옵션 여러가지 넣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유념해서 이 V1, 2, 3, 4 조건을 포스트에서 정의한다는 거 포스트 들어가서 이렇게 쭉 마침하시고 포스트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죠. V1부터 4까지 그죠? 다음에 절삭류 넘버 1부터 4까지 여기서 정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또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걸로 영상을 마치고 더 테크의 한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